안녕하세요. 속으로는 욕심이 드글드글하지만 겉으로는 검소한 척 맨날 10,000원짜리 티셔츠만 입고 방송하는 거적대기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도 하나만한 소리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의 브이로그 채널에 달린 댓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악플 읽기 같은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카님은 꽤나 평온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불안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과한 욕심 내지 않고 그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제가 욕심이 없진 않죠. 돈에 환장을 했으니까 유튜브 영상도 자주 올리는 거고요. 돈 되는 일은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책도 부동산, 재테크 책만 봅니다. 이분의 질문을 정리해보자면 걱정 없이 불안 없이 마음 편히 살게 된 비결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내면의 평화를 찾은 비결 말이죠.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편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쭉 삶은 우거지 같은 마인드로 살다가 그나마 40살 넘어서부터 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정주행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날을 보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은 맞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혼자서 기도를 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조선가정 출신인 줄 아실 텐데 당시에 제 부모님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임 실패의 결과물일 뿐인 저라는 존재를 부모도 어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꽤나 어려웠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빡치는데 가지가지 하는 집구석이었답니다. 이건 뭐 제가 맨날 하는 얘기니까 지겨우실 텐데 당시의 심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하게 되네요. 이 얘기를 듣고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하고 지금은 그렇긴 한데 저의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우울, 불안, 자기비하,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정신이 박살나 있었기 때문에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일을 제대로 못 해내니까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은 또 나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니 진짜 가지가지 했군요. 당시에 저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거든요. 어찌저찌 잡은 직장이라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일단 출근을 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 뭐라고 꾸짖은 적도 없는데요. 불편한 곳에 매일 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지 못했어요. 괜시리 그들이 나를 배척하고 비난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거든요. 거기에다가 저는 천재병, 예술병이 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누추한 일자리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돈벌이를 제외한 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이상하게 만나면 즐겁게 웃을 수 있는데 헤어지고 돌아서면은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까 내가 말실수를 하진 않았나? 저 사람은 면전에서는 웃었지만 뒤에서 나를 비웃고 헐뜯겠지. 직장 생활도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뭔가 똥을 싸고 뒤를 닦지 않는 듯한 찝찝함이 남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는 파고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생각이 더 많아지고 답이 안 나오는데 계속 생각을 하니까 더 우울해집니다. 그럴 바에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이득이죠. 아니면 간단한 집안일이라도 하든가. 결국 저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고립된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소한의 사람들하고만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나이 40 넘어서 마음이 그나마 편해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과 분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자들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는 결국 간경화로 이 세상을 로그아웃 했고요. 아버지도 갑작스러운 죽음이긴 하지만 존재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쪽 친척 나부랭이들과는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행복하게 산 건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제 어머니랑 다른 자매들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때려치우고 이직하면 됩니다.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직업은 단지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들보다 오래 버티는 방법도 있겠죠. 그들은 결국 은퇴를 할 테니까요. 저는 적성에도 안 맞는 병원 일을 하느라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어요. 어쩌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기가 싫던지. 그럼 이 일은 저한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억지로 몇 년씩 참으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 뒤에 행보가 결코 해피엔딩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탈출을 하고 보니까 몇 년간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밥벌이는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업무 시간은 직장 다닐 때보다 당연히 개인 사업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워라밸 무쇠들은 그냥 직장 다니세요. 그게 제일 적게 일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밖으로 나오면 일을 많이 할 자유밖에 없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튼 어떤 밥벌이든 결코 만만한 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문제는 그걸 찾은 후에도 늘 행복하고 좋기만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힘들고 고단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고요. 다만 이걸 머리에 늘 새기고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더라고요. 삶의 불확실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언제든 좆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때는 그때 해답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내 월급을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보니까 예전처럼 일하는 게 고통스럽지는 않더라고요. 힘들긴 힘든데 나름의 힘든 재미가 있다. 일단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게 장점이에요. 사람 성향에 따라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그게 맞았어요.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 맘대로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남 탓을 할 이유도 없고요. 누구와도 같이 일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랑 같이 일을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런데 혼자 일을 하니까 그 이상한 죄책감도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중압감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마음이 편해진 계기는 저의 오랜 지병인 천재병, 예술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인간이라고 착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저는 그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잖아요. 저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자의식 과잉 시절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잘 해내리라 믿었지만 저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나이를 먹고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놨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강박도 버렸고요. 그런 뒤에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는 마인드로 되는 것만 꾸준히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통해서 몸에 익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 스스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죠. 세상에는 잘난 사람 많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많던데 저는 그 사람만큼 능력이 없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성껏 하자. 경제적으로도 저축을 꾸준히 하고 공과금이나 제때 내자. 이렇게요. 제가 능력이 없는데 너무 많이 바라는 거는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실에 안주하여 나태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씩 천천히 쉬운 것부터 하겠다는 주의가 된 거죠. 쉬운 것에 몸이 익숙해지면 저절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라고 살면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땐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게 힘들면 죽으면 됩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막상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는 뭐 그럭저럭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건 혹시 내가 미래에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노파심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 비관주의, 염세주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움직이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어차피 힘들면 죽으면 돼. 나는 먹여 살릴 식구도 없고 키우는 동물도 없어.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지금부터 10원 한 장 안 들어와도 괜찮아.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설령 그 돈을 다 써도 몸에 지방을 많이 축적해놨기 때문에 몇 끼 굶어봤자 쉽게 죽지는 않아. 사실 난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 이렇게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생각하니까 걱정을 길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저는 화초를 키울 때조차 나의 능력치를 벗어난 예민함을 요구받으면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강하지 않은 식물은 이 집구석에서 존재하지 못해. 예민 떨고 비실비실 해봤자 버리고 새로 사면 되거든. 죽으려면 빨리 죽고 살고 싶다면 한번 살아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살 수는 없기에 오늘 제 이야기가 본인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놔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현재의 고통과 번뇌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잘 보시면 세상은 계속해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요소도 결국에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본인 스스로가 그때의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고 느낄 날이 올 거예요. 자, 오늘 하나만 한 이야기, 쓰잘데기 없는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